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건물에서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강제 분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오죽하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난 7일 남자 고등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원에서 귀가하던 여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분석해 동선을 파악한 후 근처에 있던 남학생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학생은 과거에도 몇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 구속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건물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를 강제로 분리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그분이랑 마주치기가 싫어서 분리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요즘 피해자가 이런 일을 당해도 도망가야 되니 이사를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땐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분리,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선고 때 처분 가능해 판결 전까지는 공백이 생깁니다. 보복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 등 법원 판결 선고 전에는 분리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등 떠밀리듯 집을 옮겨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현재는 가정폭력 사건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김보미입니다.